자, 샘플에서 KBL부터 NBA까지 싹 다 짚어드립니다. 조선정의 농구, 오늘도 역시 라이브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일 해설위원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별거 없으셨는지요? 한 주간 전혀 별거 없었고 네. 독감도 일찍 알았기 때문에 지금 뭐 아주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 아니 근데 이번 독감 진짜 지독하다면서요? 저는 처음으로 그 오한과 빈혈 증세를 느껴봤어요. 오. 네, 그런데 병원을 갔는데 진료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와, 그래서 진짜 평소에 유행이가 비해서 옷도 따뜻하게 입고 네. 따뜻한 거 많이 마셨더니 겨우 괜찮아요. 그러니까 원래 얇게 입잖아요. 얇게 입죠. 이제는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정지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현장 많이 가셨죠? 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무조건 현장에 가려고 하는데 엊그저께는 고향 갔다 왔거든요. 네. 고향 가서 소노 선수들이 굉장히 소노 선수단 전체가 네. 그 새로운 아시아 쿼터 선수의 합류로 굉장히 이렇게 약간 기대감 있는 표정으로 있었는데 네네. 그리고 다쳤죠. 6분 만에 다쳤거든요. 그 실망스러운 표정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엠마오. 야,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네. KBL 이야기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손탐슨님은 언제 돌아오냐고 이제 여쭤보시는데 왜 손탐슨이지? 왜 그러니까. 손탑순이지? 왜 손탐슨이지? 탐슨은 그래도 트레이드 가치라도 있지. 네. 글쎄요, 트리스탄 탐슨인가? 네. 우리 그 코 큰 손님은 지금 부산 가 있다고요? 네, 동아시아 슈퍼리그 때문에 지금 KCC가 내일 경기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KCC를 또 의전하기 위해서 부산에 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일각에서는 요즘 손대범 기자가 방송을 좀 멀리하고 있다라는 이유가 KCC를 줄창 이제 우승 후보로 꼽았었거든요. 본인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전문가로서의 모양새가 너무 빠져서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을 걸고 방송을 할 수가 없다. 근데 그렇게 네. 양심이 있는 분은 아닌데 너무 이렇게 또 KBS의 그 아들 손대범 너무 이렇게 또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양심은 없어요. 네, 일단 저희가 다 용서할 테니 빨리 바쁜 거가 정리되는 대로 아마 설 마치고서는 아마 좀 얼굴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쯤 되면 좀 바쁜 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너무 바빠서 네. 저도 잘 얼굴 볼 시간이 없어서 좀 지나면은 아마 좀 지나가면 아마 1월 말 2월 초쯤에는 얼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다시 그때는 한번 이제 세 분 다 함께 모시고 조선종의 진짜 완전체 조선종의 농구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가장 화요일이 댓글이 활발한 날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진짜 의견도 많이 주시고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주시는데 오늘도 역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저희가 기쁘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선정 농구 한 주간 농구 이슈들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갖고 오셨나요? KBL에서 있었던 트레이드. 정관장과 KCC 간의 트레이드가 가장 먼저 다룰 만한 소식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NBA에서는 그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클리블랜드 간의 연승팀 간의 대결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KBL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정의찬님께서 KBL 승강제 확정임? 승강제가 뭐예요? 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왜 나오죠? 그러니까요. 여기 K리그는 헷갈리신 거 아닌가? K리그는 이미 승강제가 확정이 이미 오래전부터 돼 있었고 인천이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구의 저변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팀이 없어서 쉽지 않지 않나요? 승강제 확정하는 순간 없죠. 모든 기업들이 손 뗍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다시는 승강제 꺼내지 마십시오. 총재가 한다는데 확정은 아닐까요? 에? 총재가 발언한 게 있나 본데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닌 것 같은데? 기사가 떴나? 네, 저희가 좀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있는 이야기인지.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예요. 어디서 나온지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불과 2시간 반 전에 KBL에 있다 왔는데. 그래요? 신사동에? 전혀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아니 사실 성격 강등되면 팬들이야 재밌지만 농구라는 산업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도 사실 그냥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기업들도 있는데. 아니 업으로 삼는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몇몇. 근데 근데 일단 승강제가 운영되려면은 2부 리그라는 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KBL은 2부 리그 자체도
팀들이 이제 엔트리에 들지 않는 선수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팀의 2군 그러니까 야구로 보면 야구 2군 제도에 더 가까운 그래서 D리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2군 그 승강제를 하기에는 2부 리그면 완전 다른 팀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렇다고 뭐 갑자기 농구 시민구단 막 이런 게 생긴 건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있더라도 당장 될 수는 없고 그렇죠. 10년 넘게 걸리죠. 10년만 더 걸릴 것 그렇죠. 같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목표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가능해지는 시점이라는 거는 그만큼 농구가 활성화됐다는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언젠가는 가능했으면 좋겠다. 제가 알기로는 저게 KBL 승강제가 아니고 예. 농구협회에서 하는 디비전 리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KBL이 농구협회에서 아니라 이제 아마추어와 이제 그 차이를 디비전으로 묶어서 하는 거니까 프로농구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네네 맞아요. 아마추어 농구에서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GR님께서 하신 질문부터 일단 받아보고서 나머지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전희철 감독이 지난 손호 경기 후에 캠바우 얘기하다가 우리는 원희 정도 선수 아니면 다 막는다고 했던 인터뷰 논란된 거 아시나요? 정확한 뉘앙스가 뭐였나요? 그거 제가 현장에 있어서 제가 기사를 썼죠. 예. 그게 제가 물어본 게 그때 그 캠바우 선수가 경기를 뛰었는데 뛰고 6분 56초 만에 부상으로 나갔거든요. 네. 나가면서 경기 흐름이 갑자기 소노는 확 꺼진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 캠바우의 부상이 좀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했는데 전희철 감독이 그거에 대한 대답은 지금보다 점수차가 줄어들었을 수 있었겠으나 승패에는 승패에는 큰 관계가 없었을 것이고 우리 팀이 갖고 있는 수비면 자멜 원희 정도의 선수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다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무시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지금 어쨌든 SK가 해놓은 시스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희철 감독이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뭐 자만이 아니고 네. 그리고 이런 자만으로 말할 캐릭터도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평소에 맞아요. 평소 성격이나 그랬을 때 맞아요. 전희철 감독이 뭐 그런 성향은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KBL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아까 말씀하셨던 트레이드건입니다. 네. 이게 사실 시즌 중에 그것도 외국인 선수 1대1 트레이드는 굉장히 드문 일이죠. 네, 2021년에 있었는데 그때도 외국인 선수 1대1이 아니고 이제 국내 선수와 섞인 트레이드였거든요. 근데 외국인 선수 1대1 트레이드는 굉장히 오랜만에 일어난 일이고 KBL 자체가 트레이드가 많이 일어나는 리그는 아니에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리그가 트레이드가 없고 그러냐라고 하지만 10개 구단인데다가 NBA는 당연히 많죠. 왜냐면 30개 구단이 그렇죠. 폭이 크니까. 근데 KBL은 10개 구단인데다가 구단별로 셀러리 캡도 있고 거기에 이제 KBL의 계약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조건들이 많이 걸려 있고 특약들이 네, 그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트레이드가 굉장히 힘든 리그죠. 근데 그 와중에 어쨌든 지금 변화를 모색하는 팀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떨어진 트레이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라렌과 버튼 이제 KCC와 정관장 사이에 트레이드가 벌어졌는데 일단은 트레이드가 딱 벌어졌던 당시 놀라웠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자들의 전문가들의 판단은 어땠나요? 제가 사실 이거는 좀 더 전 얘기를 가면 이게 저의 얘기에서 비롯된 건 모르겠으나 네네. 1월 1일 제가 정확하게 날짜로 기억. 1월 1일에 제가 수원 KT하고 부산 KCC 게임을 갔어요. 네. 갔는데 전창진 감독하고 저거 잠깐 제가 밖에 나가는데 이제 전창진 감독도 잠깐 경기 전에 바람 쐬러 나왔더라고요. 네. 외국인 선수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원래 KCC가 어느 정도 좀 계약을 좀 염두하고 있던 선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선수. 네, 근데 그러려고 이제 KCC가 그 12월에 올랜도에서 G리그 쇼케이스가 있었어요. 거기에 KCC의 국제 업무 담당하고 신명호 코치가 가서 거기 있는 선수를 하나 만나갖고 이제 좀 조율을 해서 데려오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전찬희 감독이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게 전문용어로 빠그러졌구나. 네. 그래서 무산이 돼서 좀 걱정을 하길래 참 트레이드를 하시라. 그래서 트레이드 할 팀이 어디 있냐 했더니 저기 정관장에 라렌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전찬희 감독이 갑자기 거기서 할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도 지금 KCC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네. 정관장도 지금 라렌으로는 변화를 뭔가 가져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거기도 제가 이틀 전에 안양도 갔었거든요. 근데 안양 역시도 계속 똑같이. 네, 뭔가 변화의 길 모색하고 있길래 아마 이해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했더니 그래?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더니 전격적으로 바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보면서 뭐 제가 제 얘기가 얼마나 뭐 영향을 줬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KCC 어쨌든 전찬희 감독이 그거에 어쨌든 생각을 했으니까 KCC가 원래 이런 진행이 굉장히 빠른 팀이거든요. 그래서 됐을 때 보고는 역시 확실히 이런 거에서 이런 거에 하나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이 굉장히 빠른 팀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야, KBL의 흑막이 여기 있었네. 그러게요. 뒤에서 주무르는. 어쨌든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 정지욱 기자부터 일단 의심하는 걸로. 좋습니다. 그 봐봐, 숨겨진 중매쟁이였다. 근데 뭐 제 영향은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전찬희 감독이 굉장히 좀 그때 한번 끝나고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게 어쨌든 잘 받아들여져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근데 확실히 진짜 그때 대부분의 평가가 서로가 가려운 곳을 잘 채워줄 만한 선수를 맞바꿨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라렌 같은 경우에도 제가 KGC 정관장 경기 갔을 때 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예전만큼 몸 상태가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 국내 선수도 되게 답답해 하더라고요. 라렌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기고 싶은데 1옵션으로 데려오고 또 어느 정도 개런티가 돼 있는 선수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요. 네, 그런데 결국 이런 트레이드가 되면 뭐 분위기도 환기시킬 수 있고 그리고 계속 가봤자 그런 생산력이 아주 급격하게 나아질 거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니즈가 맞았다고 봐요. 반면에 KCC도 고민이었잖아요. KCC도 왜냐면 버튼이 경기력이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으로 나오지 않았고 물론 그게 버튼의 잘못이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KCC도 뭔가 여기서 버튼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버튼에게도 KCC에게도 어쨌든 이별이 답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무조건 해야 되는 변화였고 그래서 KCC도 계속 가운데 수비에 대한 좀 보강을 원했는데 어쨌든 라렌이 공격은 좀 아실 수 있겠으나 수비형이죠. 수비형 선수로는 그래도 버튼보다는 좀 KCC가 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좀 물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두 팀에게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전날에 저도 모 선수들을 잠깐 봤었는데 선수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죠. 선수들은 내일 트레이드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더라. 엄청나게 서로 협상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다음 날에 빵 뜨더라고요. 거의 양팀 측에서 이거를 무조건 만들자를 전제로 깔고서 얘기가 진행됐나 보네. 그죠. 그러다 보니 약간은 입단 속도 어찌 보면 좀 덜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뭐 그 해당 팀의 선수들은 다 이야기를 들으니 뭐 친한 다른 선수들 만났을 때 뭐 이런 거 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게 계속 퍼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진짜 그만큼 빠르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두 선수 용병 트레이드가 이루어졌는데 경기를 일단 몇 경기 치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려했던 것도 나왔고 그리고 기대했던 것도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바꾼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대비가 좀 안 된 것 같고 다만 서로에게 원했던 거는 어느 정도는 채우는 것 같다. KCC는 리바운드 단속이 필요했는데 라렌이 어쨌든 골 밑에서는 버튼보다 낫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첫 경기에서는 실제로 이제 좀 라렌의 도움을 받아서 소노를 힘겹게 이겼고 물론 뒤에 가서 삼성에게 졌지만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KCC보다는 정관장이 좀 더 이득을 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정관장은 무조건 스코링이 필요한데, 근데 그 스코링을 해결할 수 있는 선수가 왔으니까 오히려 버튼이 좀 국내 선수를 살려주는 거에 좀 호흡이 맞아 간다면 오히려 KCC보다는 정관장이 조금 더 효과를 좀 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팀 모두 맞바꾸고 나서 바로 직후 경기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문제점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드러난 것 같은데 트레이드 효과 첫 경기에서 보고서 두 번째 KCC가 삼성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KCC 팬들도 그렇고 KCC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계속 버튼이 뭐 수비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버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이 경기에 나온 거죠. KCC 그냥 수비가 잘못이었다. 네. 예. 뭐 저 라렌 데려왔는데도 결국 해결이 안 되잖아요. 삼성은 골밑이 강한 팀, 그 코피코폰을 활용한 골밑이 강한 팀인데 거기서 털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KCC가 준비가 아직 덜 된 팀이다. 그래서 다시 어쨌든 세팅을 돼야 될 건데 KCC가 첫 번째 경기 소노와의 경기에서 이긴 것도 라렌이 21점을 넣었지만 라렌이 평소에 하는 확률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 높게 나오고 리바운드도 어쨌든 버튼보다 많이 가져갔으니까 당연히 이기는 걸 이길 수 있겠는데 라렌이 평소보다 잘했는데 그러면 평균치를 찾아갈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평균보다 밑도는 경기가 나올 건데 밑도는 경기니까 바로 완패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버튼 라렌의 개인의 문제보다는 저는 KCC에 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삼성에게 KCC가 발목을 잡히면서 삼성이 4년여 만에 네. 4연승을 달성했습니다. 분위기 좋더라고요. 네. 분위기도 좋고 뭐 실제 경기도 요즘에 재밌어요. 삼성 경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서로 확 다른 색깔로 약간은 그 스플릿, 완전히 반으로 쪼개는 그런 선수 기용을 하고 있는데 김효범 감독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젊은 지도자고 또 이대성 선수가 갑자기 뭐 쓰러졌고 또 코피코번이 빠졌을 때도 위기를 겪을 줄 알았는데 그때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낙 뭐 선수들의 장점을 또 잘 살리는 인물이기도 하고 뭐 이정현 선수랑 코피코번 그다음에 이원석과 뭐 데릭슨 또 구탕은 약간의 교집합 같은 플레이를 하고 최성모 최현민 선수 스텝업했고 또 뭐 그런 플레이들을 또 감독이 원하는 그런 플레이들을 굉장히 이행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 6강 플레이오프에 충분히 전 진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일봉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원팀이 돼가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인터뷰가 일렀다. 아직은 이르지 않나. 아직 좀 이르지 않나. 한 5할 승률 정도 하고. 그러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근데 다만 김효범 감독의 인터뷰에 좀 재밌는 점이 있었어요. 김효범 감독이 어제 경기 이기고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연세대학교 그 전력 분석 동아리에 고맙다. 연세대학교에 그 데이터 하는 분석하는 그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고맙다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뭘까 하고 제가 그 삼성 구단을 통해서 이게 도움을 물어봤더니 그 연세대학교에 실제로 스포츠 분석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농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을.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동아리 거기 자체가 담당자 물어보니까 축구, 야구, 농구, e스포츠를 분석을 한대요. 그래서 통계학과 학생들과 그리고 그 또 다른 학과 중에 스포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한 30명이 모여 있는데 그 30명이 조금씩 이제 종목별로 찢어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 농구를 분석하는 친구가 삼성의 김태경 코치라고 있어요. 김태경 코치가 그 미국에 있는 그 곤자가 대학교 여자 팀에서 전력 분석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력 분석을 약간 지금 국내에 있는 전력 분석들보다는 다른 방향식으로 AI를 써서 그 영상을 조합을 해서 그 통계로 내서 영상을 영상을 AI를 다 조합해서 스탯을 넣는 게 아니고 영상을 넣어서 그 영상을 횟수로 넣어서 오늘 경기에 대한 그 통계를 넣어서 그걸 분석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아마 혼자 하고 있을 건데 이제 근데 이 연세대학교 분석한 이 친구가 예전부터 이 김태경 코치의 존재를 알고 연락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네, 먼저 그 전부터 해서 마침 근데 김태경 코치가 작년에 삼성 코치로 부임을 하면서 이 동아리 친구들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프로젝트로 삼성의 시즌 경기를 분석을 해보겠다. 그래서 김태경 코치도 오케이 해서 이제 김태경 코치가 프로젝트 과제를 주고 거기서 그 데이터를 뽑아서 주면 김태경 코치가 그거를 피드백을 주고 거기서 절충해 가서 가는데 아까 조현일 위원이 그 스플릿해서 한다는 거를 이 친구들이 분석해서 진짜로? 이 멤버로 써야 이긴다. 득실 마진이 나온다라고 분석을 해서 이걸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원석과 코피코폰을 같이 쓰면 안 된다는 분석에 도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쉽지 않지 근데. 근데 그걸 받아들인 것도 사실 대단한 거죠. 그렇죠. 감독의 결단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왜냐면 김효범 감독이 김태균 코치를 데려온 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이제 통계적인 부분은 잘 약하니까. 통계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권위자를 데려왔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이 연세대학교 동아리 친구들이 분석한 거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했던 통과까지 입혀서 김효범 감독한테 이제 그걸 브리핑을 한 거죠. 김효범 감독이
받아들여서 지금 그 라인업을 쓰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네. 약간 획기적인 그렇네요. 그렇죠. 아 이거 약간 방법이긴 하다. 농구판 머니볼이네. 그런 셈이죠.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는 거니까. 아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경기장에서 봤을 때 정말 달라졌어요, 삼성이? 일단은 그거를 저희가 데이터적으로 분석하진 않았으나 네. 저도 제가 삼성하고 집이 가까워서 삼성 숙소하고 저희 집이 가까워서 네. 자주 가는 편인데 제가 작년부터도 계속 얘기를 해요. 이원석과 코피코프는 같이 공존을 할 수가 여기서 없다. 또 이제 흑막설이 또 이제 네. 내가 작년부터 얘기했다. 계속 이거를 데이터를 봐야 아느냐 이게. 김여범에게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김여범 감독과 제가 가깝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그걸 근데 이 친구들은 저는 그냥 제가 보고 느낀 거지만 네. 이 친구는 데이터 갖다가 했으니.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김여범 감독도 감독 처음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거기다가 자기가 원래 세팅을 했던 건 이대성과 이정현의 그 앞선을 놔두고 하는 농구였기 때문에 상대 팀과의 공격력도 맞출 수 있고 자기가 근데 세팅을 해놨지만 이대성 선수가 다치면서 자기가 했던 농구가 다 준비했던 농구가 다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어쨌든 그 코피쿠폰이 부상으로 빠져 있을 때 이 라인업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러니까 오히려 부상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했는데 진짜 이게 맞구나라고 네. 판단을 해서 이걸 아예 이제 틀로 가져가겠다 한 거죠. 야. 네. 왜냐하면 실제로 승률이 코번이 빠졌을 때가 더 높아. 더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감독 입장에서는 또 귀를 열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진짜 맞구나.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김현범 감독도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여러 가지를 이제 혼잡했던 그 생각을 한번 정리도 하고 그리고 그게 어쨌든 선수들도 왜냐면 계속 우리는 안 되는 팀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자꾸 이기니까 선수들도 경기 전에 삼성이 그 잠실 체육관 가면은 라커룸 앞에서 선수들이 같이 한번 의견을 한번 얘기하고 파이팅을 네네. 하고 나오는데 그때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좀 자신감이 좀 생기긴 한 것 같아요. 네. 야 신기하네요. 이거 재밌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내일 바로 삼성이 창원 가서 LG하고 붙는데 삼성이 5연승을 하면 제가 그래서 아까 KBL 가서 물어봤어요. 삼성 5연승이 마지막이 언제냐 했더니 2016년 12월이 마지막. 거의 10년 전이네. 네, 네. 그래서 보니까 거의 9년 거의 10년 가까이. 삼성 못한 지 오래됐구나. 네. 오래됐죠. 네. 그래서 거의 10년 만에 LG하고는 지금 거의 일주일 만에 6일? 5일 6일 만에 그때 붙거든요. 92대 88로 삼성이 네, 이겼는데 네. 제가 그때 맞아요. 지난주에 방송 때도 삼성이 빈집털이 이제 할 수 있다 했는데 요번에도 어쨌든 LG는 빈집털이 할 수 있으니까 아직 복귀 못했으니까 5연승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리고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지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저희 방송이 막 굉장히 잘 나가는 채널은 아니지만 업계 관계자들이 되게 많이 봐요. 그래요? 항상 막 다른 뭐 시청자들이 와서 봤습니다가 아니라 그 어디 구단 프런트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얘기 좀 잘해 주십시오. 그렇죠. 선수들이 보고서 네. 거기서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야구던 농구던. 네. 네. 아마 이 이야기도 퍼지는 순간 다른 팀들도 서로 이제 전력 분석관인데 데이터 기반 전력 분석관의 수요가 갑자기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삼성의 김태경 코치는 네. 그 삼성에 있기 전에 국가대표 그 전력 분석도 했고 곤자가 대학교 팀에서 그 전력 분석을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그 저기 프레젠테이션도 한 번씩 했어요. 이 농구 데이터에 관련된 주제로 프레젠테이션도 꼭 한 번씩 했는데 저도 거기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참석하면서 보니까 참 신세계구나 느꼈는데 그걸 이제 근데 진짜로 이 사람이 이제 코치로 돼서 오니까 저는 너무 기대가 됐는데 마침 그거를 다 잘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게 실제 성적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이제 그냥 신기하다를 넘어서서 네. 눈 돌아가는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답사도 네. 삼성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전날에 서울 경기 지역은 그 전에 경기장을 가서 슈팅 훈련을 한대요. 선수들이. 네, 선수들이 같이 버스 타고 가서. 그러니까 선수들은 좀 피곤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STC에서 안양 가는데 같은 경기도지만 차도 막히고 피곤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 가서 직접 그 경기장에서 슈팅을 던지고 또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다시 경기장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전날 가서 훈련한다고요? 전날 가서. 일찍 가서 경기 직전에 하는 게 아니고? 네, 경기 전날에. 우리가 소풍 가고 수학여행 가면 뭐 답사팀이 있듯이 다 답사하러 가는 다 같이? 거죠. 근데 그걸
했는데 선수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기니까 해야지. 이기니까 그거를 감독 입장에서 멈출 리가 없죠. 멈출 그쵸, 이유가 그쵸. 없죠. 네. 입이 대빨 나왔겠는데요, 선수들은? 다 농구를 사랑하니까 네, 즐겁게 가는 거죠. 네. 와 사전 답사다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승이죠. 깍꿍님이 빈집털이 하다가 구속된다. 네. 삼성 좀 기대돼요. 네. 그러니까요. 분위기 좋고. 아 근데 그 아까 이제 스플릿 어찌 보면 이제 분리해서 쓰는 그 전략이 데이터를 통해서 나왔고 네. 그리고 그 진짜 그것을 운용하면서 진짜 삼성의 농구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원석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이게 또 변수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 좀 네, 이원석 선수가 이제 네. 앞 경기에서 발목 부상 당했는데 네. 그래서 삼성에 제가 취재를 해서 물어봤더니 부상이 좀 크지 않고 그냥 통증이 있는 정도인데 일단 지금 이미 내일 창원 경기니까 맞아요. 이미 삼성은 창원에 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이원석 데리고 내려갔고 그리고 이원석 선수는 일단 내일 통증을 봐야 알겠지만 일단 출전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풀타임은 아니더라도 네, 풀타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도 뭐 풀타임을 뛰는 건 네. 아니지만 어쨌든 출전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겠지만 뛸 가능성이 높고 근데 다만 통증이 좀 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경기 정도는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삼성의 입장입니다. 김효범 큰 감독이 영향까지는- 뭐 스타일상 이렇게 선수를 막 무리해서 쓰지 않죠. 혹사하거나 무리하지 네, 네. 않는 네. 그런 인물이고 또 이정현 선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원석 선수가 진짜 농구에 대한 욕심이 많다. 아, 맞아요. 그래서 그 농구에 대한 욕심을 자기는 적재적소에 분배해주고 싶다.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배에 대한 애정이 엄청 있는 거죠. 농구 못하면 야. 이정현 선수급 되면 쳐다보지도 않겠죠. 아, 왜냐하면 열심히 안 하거나 그렇죠. 가능성이 없거나. 네. 근데 이원석 선수 얘기할 때 애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매일 야간 운동해요 매일. 어. 네, 매일 해요 매일. 야 이거 약간 되는 집 냄새가 스물스물 나는데. 맞아. 그래서 이정현 선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플레이오프 가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고 다음 주에 역시나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역시나 그러면 이제 저희도 네. 태세 전환해서 네. 좀 쉽진 가야죠. 않더라. 안 되는 집이 쉽진 않더라. 네. 자 일단은 오늘도 경기가 두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결과를 보면서 순위표도 함께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SK와 정관장이 맞붙었고 그리고 원주 DB와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맞붙었습니다. 네. 야 이거 지금 보면은 일단은 SK 경기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정관장이 아까 이제 댓글에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정관장 보니까 되기는 개뿔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전반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근데 두 경기 다 공통점은 3쿼터 점수가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3쿼터가 SK하고 정관장 17점 차. 30대 13. 예. 그리고 원주 DB하고 한국가스공사가 23대 11인데 12점 차. SK는 원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잖아요. 네. 3쿼터에 원희가 제대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SK가 제일 추구하는 농구가 원희에 대한 몰빵이라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 몰빵이 됐고 원희가 오늘 트리플 더블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SK가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농구를 했으니까 1등 팀이 제일 잘하는 농구를 했다. 아. 이기는 건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84점을 넣고 SK가 최근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네네. 다 SK가 70점대. 점수가 너무 낮아요. 네.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1위 팀이 네. 득점대가 좀 높은 농구를 해야 저희 같은 그 무거운 팬들 말고 라이트 네. 팬들이 좀 더 유입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뭐 84점이니까 네. 재미도 보장이 됐고 그래서 재밌는 농구를 했죠. 그게 전익철 감독도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전익철 감독 말로는 3점슛 성공률이 30%만 나와도 우리가 그렇죠. 언제든지 80점대를 넘길 수 있는데 25%. 석점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왜 이렇게까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평균을 찾아간다고 생각하면 네. 그래도 시즌 막바지에는 20%안 돼도 후반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냐.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속공 있더라고요. 파울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죠. 아 진짜 너무 중계하다 많이 보면 끊겨요, 그죠. 뭐 무조건 끊어버리니까. 네네. 그것도 점수에 좀 영향이 이걸 왜 다시 퇴보시켰지 사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계 중에 은연중에 어필을 하거든요. 네네. 아 이런 장면에서 팬들이 속공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끊어버리고 심지어 팀 파울이 3개에서 4개 될 때도 끊어요. 네. 그러면 전부 다 그냥 저 파울합니다 하고 손 들고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화려한 속공이 안 나오고 그죠. 뭐라도 사실 트랜지션 테이크 파울이라도 줘서 자유투 하나라도 줘야지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걸 없앴는지. 농구가 매력의 흐름인데 그렇죠. 그 흐름이 끊어지니까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또 어떻게 보면 KBL이 어쨌든 이번에 그 판정 기조를 바꿨는데 그걸 갑자기 좀 리그 중간에 또 바꿀 수는 없고 하니까 중간에 못 바꾸죠. 네. 그러니까 아마 올 시즌에는 이게 어쩔 수 없이 갈 것 같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조정을 해서 다음 시즌 후에는 한번 이거를 한번 조정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끊으면 무조건
그냥 자유투 하나. 자유투 하나. 네. 네. 그렇게 가야죠. 그래야지 득점대가 높아지지. 그렇죠. 50몇 점에 그치는 농구를 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네. 그 지나가는 사람들 욕한다니까요. 네. 꼭 농구도 안 보는 사람들이. 그렇죠. 50 몇 점? 야 그럼 1분당 1점 몇 점 넣어. 그래도 계산은 또 더럽게 빨라요. 1분당 1.4점 넣은 거야? 네. 진짜 근데 아직도 농구 봐 이러면 아 진짜 농구공을 입에 넣고 싶죠. 네. 자 그렇게 해서 SK가 정관장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고 원주 DB 역시 가스공사 상대로 대승 거뒀습니다. 12점 차. 네. 아 이게 홈이었기 때문에 네. 오늘 졌더라면 야 원주 분위기 완전 나빠졌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전 경기 모비스전도 박살이 났거든요. 박살났죠. 네, 박살이 났어요. 네, 완전 박살났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제가 그 경기를 그때 중계했었는데 이광재 DB 코치랑 김도수 모비스 코치 만나는데 코치들의 특성이 있어요. 엄살. 엄살. 네. 그럼 갑자기 김도수 코치가 야, 우리 외국인 선수 하나 없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림이랑 쇼농 안 나와니까 함지훈 안 나오잖아. 실험 농담을 하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광재 코치 입장에서는 저희는 강상재가 선수가 없잖아요. 정규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완전히 DB가 그날 3쿼터 이후에 경기장이 원주가 제일 뜨겁잖아요. 창원이랑. 네, 맞아요. 거의 도서관이었어요. 아 진짜. 그죠? 압도당했어. 그래서 이 경기가 중요했는데 그래도 가스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결과를 투여한 순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순위표에는 큰 변화는 없고 삼성이 좀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네. 정도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DB랑 두 경기 차예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삼성의 8입니다. 진짜. 시즌 중간에. 네. 맞아요. 네. 항상 이제 이때쯤이면 밑에 가 있죠. 밑에 가 있죠. 10이나 10이죠 거의. 12, 9위 뭐 잘 예. 나가면 9위인데 근데 지금 객관적으로는 아니죠. 이건 주관적이죠. 소노와 정관장은 사실 어렵다고 봐요. 네. 소노와 정관장이 어렵고 지금 6위 티켓 놓고 뭐 KCC, 삼성, DB 뭐 이렇게 싸우는 형국인데 네. KCC가 내려가지 않을까. KCC가 내려가지 네. 않을까. 오. 물론 송교창 선수랑 최준영 선수가 뭐 돌아올 수 있지만 네. 또 몸 상태가 어떨지 모를 일이고. 네. 자 순위표 보면서 한 팀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SK는 오늘도 승리 가져가면서 22승 6패 8연승. 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그래도 잘 추격하고 있어요. 2게임 차이밖에 안 나요. 이게 그 지난 주말 경기에서 SK에게 진 경기가 좀 타격이 있었죠. 예. 그날 외국인 선수들이 너무 부진하면서 맞아요. 이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모비스하고 SK 어느 정도 지금 양강 체제가 굳어지는 모양새인데 네. 모비스로서는 어쨌든 지금 순위상으로는 챔피언 결정전 가서 만날 확률이 높은 상대라고 하면 맞아요. 맞대결해서 자꾸 이겨봐야 되거든요. 네네. 자꾸 이제 SK에게 자꾸 저런 상황에서 지고 있으면 좀 현대모비스는 그게 좀 그래도 오게티다. 왜냐면 물론 모비스가 강팀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다음 경기에서 DB를 바로 이기면서 뭐 강팀이라는 걸 증명했지만 어쨌든 SK에게는 한 번쯤 이길 만한 힘을 보여줘야 네.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강을 구축하고 있고 일단 선두 경쟁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부터가 이제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맞습니다. 가스공사와 LG, KT와 DB 세 경기 차지만 이게 세 경기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그냥 연승 연패면이 바로 예. 바뀔 수 있죠. 또 가스가 최근 분위기가 안 좋아요. 네. 정관장에게도 지고 네. 오늘도 졌고 네. 뭐 아주 재밌는 순위 싸움. 저는 개인적으로는 6위권 팀과 또 마지막 티켓을 노리는 팀들의 간격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계속 긴장을 유지할 수 있게. KBL이 그랬던 적이 역사적으로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엄청 빠르게 6강 네. 정해져 버려서 네. 마지막 6라운드 재미가 좀 없었거든요. 김이 빠지죠. 그래서 LG가 아센마레이가 없는데도 잘 버티네요. 그래도 타마요가 미쳤어요. 타마요가. 네, 네. 칼타마요가 거의 외국인 선수 역할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LG가 잘 버티고 있는데 다만 그래도 외국인 선수 그리고 새로 들어온 그리핀 선수가 어느 정도는 밥값을 해주고 있으니까. 네, 그래도 받아먹는 주워먹는 정도는 하고 있으니까 예. 좀 상세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KT도 지금 외국인 선수 하나 빠져 있고 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쪽에서 좀 변수가 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지금 4위와 5위 LG와 KT가 사실상 상승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네. 원주 DB 그래도 점점 추격이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KCC는 아까 이제 조현일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결국엔 내려가지 않을까 더 여기서. 근데 사실 또 송교창 최준용 선수가 네. 돌아왔는데 우리가 알던 송과 최구나. 네. 이러면 또 엄청난 변수가 되죠. 허웅 선수도 뭐 또 있고 하니까 네. 멤버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또
뛰어 올라야 되는 팀이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을 서울 삼성이 가파른 추격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다들 아까 댓글에서도 5연승은 아니지. 라는 이제 얘기 많았거든요. 이게 삼성에 대한 학습 효과지 않을까? 학습이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5연승을 해본 게 벌써 이제 9년 전에 있는 팀이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현장에서 그 삼성의 경기를 지켜본 기자들도 설마 5연승 하겠어? 이제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니까 그래도 삼성이 보란듯이 만약에 이걸 진짜 깨고 5연승을 한다 하면은 삼성으로서 완전 자신감을 그렇죠. 받을 수 있죠. 더구나 창원까지 가서 그쵸. 원정을 이긴다 이러면 창원 LG에게도 2연승이고 분위기 완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만 더 힘을 내면 이제 올스타 휴식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딱 휴식도 딱 취할 수 있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좋은 분위기로 끝낼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 방송까지만 해도 사실상 10위권 팀도 현실적으로 6강 플레이오프 포기할 상황은 아니다. 네. 남은 경기와 뭐 이것들 봤을 때 했는데 오늘은 두 분의 논조가 좀 달라졌습니다. 네. 손호와 정관장은 플롭까지는 무리다. 근데 손호가 캔바우가 KBL 데뷔전에서 다쳐서 4주 동안 못 나오고 이정현 선수 발목이 크게 돌아갔어요. 이정현 선수는 사실 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시즌이 거의 뭐 기세가 기울었을 시기이기 때문에 손호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정관장도 버튼 데려오긴 했지만 이 국내 선수와 외국인 선수의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최성원 선수도 사실 몸값을 좀 못 해주고 있고 정혁훈 선수도 아쉽고 그렇다고 뭐 지금 또 다른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두 팀은 탈꼴치 넣고 싸우는 걸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손호는 지금 지난번에 그 갔던 앨런 윌리엄스 있잖아요. 네. 그 선수를 다시 돌아오게 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가 아마 2월이나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때는 소노가 너무 많이 쳐져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올스타가 언제죠? 10 이번 주 일요일. 그러고서 이제 올스타 휴식 갖고. 알겠습니다. 자, 막 실컷 떠들었으니까 그 질문도 좀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많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혹시 저 모야세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조현일 위원이 시즌 전 상했 이거는 예상을 했다는 건데 또 틀린 건가? 네, 이거 근데 요거는 NBA 이야기거든요. 세크라멘토 이야기인데 세크라멘토 잘할 것이다. 잘려가지고. 거짓말처럼 세크라멘토가 지금 9위까지 올라왔나요? 6위? 몇 위지? 근데 제가 지금 7연승이거든요. 네. 제가 세크라멘토 유튜브를 제가 찍었어요. 세크라멘토 전망한 거 미안하다고. 근데 또 7연승을 하더라고요. 맞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조펠레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상식 전 차장님 내년 만료죠. 올해까지죠. 네, 올해 만료죠. 올해까지죠. 그리고 김호범도 내년 만료인가요? 아니죠. 2년 더 남았죠. 이제 첫 시즌이니까. 2년 더 남았죠. 자, 그리고 혹시 그 KBL 중에 트레이드나 용병 교체 소식 없나요? 지금 정관장 남은 외국인 선수 나머지 한 교체를 해서 썼죠. 조니 오브라이언트인가? 조니 오브라이언트가 나오죠. 그리고 코코로 모야세님께서 호주 리그 끝나면 용병 연입 있을까요? 몬트레즈 헤럴이나 샘 프롤린 같은 빅네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럴 일은 없고 데려오기가 쉽지 않고요. 그 몇몇 제가 공통적 KCC 팬분들이 꼭 이 시기 되면 저한테 그 제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를 통해서 질문들이 많이 하세요. KCC가 외국인 선수 거물급 누구 데려오느냐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되짚어 보세요. KCC는 시즌 중에 거물급을 데려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KCC 팬들은 맨날 뭘 외국인 선수 교체해서 뭘 바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KCC가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내 선수 투자에는 아낌없이 하는 편이지만 외국인 선수에 대한 투자에는 그렇게 적극적인 팀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 하나가 들어와서 리그 전체를 바꿀 만한 선수가 들어온다. KBL 역사상 단테 존스하고 자라드 썰린저 둘뿐입니다. 근데 그 KBL 역사상 몇 안 되는 그 외국인 선수가 바뀐 새 외국인 선수가 와서 리그를 지배하는 거 이거를 KCC 팬들은 매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시즌 도중에. 시즌 도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KBL 지금 30년 다 돼가는데 2번, 3번밖에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년 기대하고 계시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KCC가 있는 전력으로 잘 꾸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부상자들이 돌아오고.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송교창, 최준용 언제 돌아오나요? 최준용 선수는 아직 좀 올스타 휴식기 이후에나 돼야 돌아올 것 같고요. 송교창 선수도
회복이 한 2월 어쨌든 뭐 2월까지는 될지 모르겠으나 좀 상태를 좀 송교창 선수는 수술을 한 거기 때문에 좀 회복 상태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송교창 선수가 워낙 운동을 열심히 하는 선수여서 회복을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다만 그 복귀 시기를 언제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아직은 좀 이른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